사해는 함몰된 지역이 있어서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약 400m 정도 낮습니다. 요르단강에서부터 강물이 계속 흘러들어오지만 유출되는 곳은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증발이 강하게 일어나서 표면 염분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해수에는 육지로부터 강물의 노가 흘러들어오거나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되는 염류가 녹아 있습니다. 해수 1kg 중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염분이라고 하며 단위는 PSU, 실용염분 단위를 사용합니다. 해수의 염분은 주로 33에서 37 PSU 사이에 분포하고 평균값은 약 35 PSU입니다. 그림에서 염분이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북이 30도 지역, 남이 30도 지역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염분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 표층의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림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층의 염분은 대체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값에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지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강물이 유입됨에 따라서 표층염분이 낮아지고 그리고 빙하가 해빙됨에 따라 표층염분이 낮아지는데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표층염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극지방은 기온이 낮아서 증발량이 적고 또 빙하가 해빙되게 되면 표층염분이 낮습니다. 하지만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얼 때에 순수한 물만 얼고 염류는 남아있기 때문에 표층염분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적어집니다. 때문에 해수의 표면 온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수온이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저위도로 갈수록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표면에서 등 수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해수 표층에서 흡수되고 깊은 수심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집니다. 하지만 표층의 해수는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파도의 영향으로 해수가 잘 섞여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혼합층은 바람이 강한 지역, 바람이 강한 계절일수록 두껍게 형성됩니다. 한편 깊은 곳에 있는 해수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연중 내내 수온이 낮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층은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표층의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 있는데 이러한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수온약층은 위쪽일수록 수온이 높고 깊은 곳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이 발달하게 되면 수온약층의 윗부분과 수온약층의 아랫부분 간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수심에 따른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의 수온 분포 마찬가지로 위도별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분포를 보면 저위도와 중위도 해역에서는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잘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도의 경우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온에 따른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심해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수의 염분, 해수의 온도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저위도보다 중위도의 염분이 높은 까닭은 무엇인가?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많기 때문에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따라서 표층염분이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 표층염분은 강수량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저위도의 경우 적도 저압대, 즉 강한 상승기류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강수량이 높은 위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표층염분을 결정하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작게 됩니다. 따라서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값이 크기 때문에 표층염분이 전 위도대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특히 중위도의 경우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증발량은 높고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표층염분이 높게 나타납니다. 2번.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해수를 3개의 층으로 구분해보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입니다. 3번. 고위도의 해역에서 해빙이나 결빙이 일어날 때 염분의 변화를 생각해보자. 해빙이 일어나면 해수로 빙하 녹음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결빙이 일어나면 해수 중에서 순수한 물만 얼고 염류는 남아있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빙이 일어나는 해역에서는 염분이 높아짐에 따라 해수의 밀도가 높아져서 해수가 침강하여 심층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탐구활동. 우리나라 부근 해역의 해수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우리나라 연안과 먼 바다의 수온 분포를 비교하고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우리나라 연안과 먼 바다의 수온 분포를 비교해보면 연안보다 먼 바다에서 수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는 전체적으로 수온이 높기 때문에 해류의 영향보다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강물의 영향으로 연안에서 수온이 낮게 나타납니다. 겨울철에는 강물의 영향 더하기 난류의 영향이 더해지기 때문에 연안보다 난류가 흐르는 먼 바다의 수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평균 수온 분포 자료에서 동해, 황해, 남해의 수온 분포를 비교하고 해양에 따라 수온이 다른 까닭을 토의해보자. 우리나라 부근 해역에서 연평균 수온은 남해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동해, 그 다음 황해 순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쿠로시오 난류에서 갈라져 나오는 난류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염분 분포 자료에서 동해와 황해의 연평균 염분을 비교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연평균 염분은 동해, 남해, 황해 순으로 나타납니다.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의 세기와 육지에서 유입되는 강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이고 표층염분이 높은 해류이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바다일수록 염분이 높게 나타나고 또 육지에서 유입되는 강물의 양이 많은 황해에서는 표층염분이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탐구 2. 그림은 2월과 8월에 우리나라 근해의 해수면 온도와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 및 정리 1번. 2월에 동해와 황해의 수온 분포를 비교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2월에는 동해가 황해보다 수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동안 난류가 황해의 난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황해의 경우 육지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강물의 유입량이 많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차가운 연안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온이 낮습니다. (2번) 2월과 8월의 염분 분포를 비교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8월에 염분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8월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강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8월에 표층 염분의 값이 낮게 나타납니다. 3번. 8월에는 동해와 황해의 염분 분포를 비교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8월에는 황해보다 동해의 염분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강물의 양이 동해보다 황해가 월등히 많고 강수량이 집중되는 8월에는 특히 황해로 육지로부터 많은 양의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8월에 표층 염분은 동해보다 황해에서 더 낮게 나타납니다.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아래 수온 염분도에서 해수 A와 해수 B는 수온과 염분이 서로 다르지만 1.026g/.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동일한 밀도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B에 비해서 수온은 낮지만 염분이 낮고 B는 A에 비해서 수온이 높지만 염분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비슷한 고위도의 해양에서는 해수의 밀도는 주로 염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큰 열대나 아열대 해양에서 해수의 밀도는 주로 수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는 깊이에 따라서 수온과 대칭적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군산 근해의 수온과 밀도 분포를 보면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내려가고 해수의 밀도는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양은 밀도에 따라 표층, 밀도 약층, 심층으로 구분합니다. 표층은 해양의 상층으로 바람에 의해서 잘 섞이기 때문에 수온과 염분이 일정한 층입니다. 심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과 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층입니다. 그 사이에 밀도 약층은 표층 아래에서부터 수심 약 1000m까지로 수온 약층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이 밀도 약층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밀도 약층이 잘 발달한 해양일수록 표층과 심층의 혼합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겠는가? 밀도 약층에서는 하층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합니다. 때문에 안정한 층이고 밀도 약층이 잘 발달한 해양일수록 표층과 심층의 해수가 잘 섞이지 않습니다. 중위도 지역에서 상하층의 해수는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더 잘 섞이겠는가? 겨울철입니다. 그 이유는 중위도 지역에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상하층 사이의 온도 차이가 작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작아서입니다. 따라서 밀도 차이가 작은 겨울철에 상하층의 해수가 더 잘 섞이고 여름철에는 수온약층 또는 밀도약층이 크게 발달하기 때문에 상하층의 해수가 잘 섞이기 어렵습니다. 해수에는 대기의 주요 구성 성분인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녹아 있습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해양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각각 이용이 됩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의 농도, 양은 수압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낮을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용존산소랑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를 말합니다. 해수의 온도가 낮을수록 해수 중에 산소가 잘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난류에는 용존 산소량이 적고 반면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한류에는 용존 산소량이 많습니다. 표층에는 대기에서 산소가 녹아 들어가고 또 해양 생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가장 많습니다. 수심 약 1000m 구간까지는 수중 생물이 양이 많고 또 수중 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산소가 소비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수심 약 1000m보다 깊은 곳에서는 산소를 소비하는 동물의 수가 감소하고 또 침강하는 차가운 해수로부터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는 기체로 대기에서 해수 표면으로 녹아 들어가 해수에 공급됩니다. 해수 표층에는 해양 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소비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표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동물의 호흡 그리고 표층 해수의 유입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그림은 수심에 따른 용존 기체의 농도 변화입니다. 표층에서 산소의 농도는 가장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가장 낮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해수의 밀도는 수온은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2번. 용존산소의 농도가 해양의 표층에서 가장 높은 까닭은 무엇인가? 대기 중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고 또 표층에서는 태양복사 에너지 흡수가 많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용존산소의 농도는 해양의 표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3번. 심층 해수가 상승하는 해역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 까닭을 생각해 보자. 좋은 어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해야 합니다. 심층 해수는 용존 산소량이 높고 또 심층에서부터 올라오는 해수에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영양염류들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심층 해수가 상승하는 용승 해역에서는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